토월회 만세부르다 연행. 이렇게 복잡다단한 토월회의 2회 공연 준비는 그대로 진행이 됐다. 카츄샤 역의 이월화는 노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할 수 없이 새로 참가한 조태관이 남자지만 창문 뒤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나선다. 그때는 노래를 부를 만한 여배우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이러는 동안 9월이 닥쳐오자 일본 동경의 대지진으로 소동이 일어나 동경에 있는 조선인이 집에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풍설로 닥치는 대로 죽인다는 소문이 왔다. 이러다가는 다시 동경으로 못 갈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으나 한편 동경행을 중지할 처지라 안심하고 공연을 준비했으나 무고히 우리 민족에게 학살을 감행했다는 외놈들에 대한 분노는 컸다. 나와 같이 매일 만나던 학생들의 부음을 듣고 보니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솟아올랐다. 연일 배경 준비로 분주한 원우전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토월회의 앞일을 걱정하였다. 앞으로 내부의 변동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장래를 걱정해 보았으나 뾰족한 방도는 없었다. 이야말로 와야 할 일과 때가 온 것이니 상관할 것 없이 2회 공연의 성과를 올리고 나서 두고 보자고 원우전이 말을 했다. 무대 일에 충실할 뿐인 원우전은 단순하고 악의가 없는 사람인 줄 짐작된다. 이때 배제학당과 경성의전 학생들이 몰려와서 출연하겠다고 자원을 한다. 마침 하이델베르히의 주막 장면에 나올 학생들이 없어 걱정을 하던 차였다. 그러나 학교 당국의 허가 없이 출연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 낭패이니 먼저 학교의 승낙을 받도록 일렀다. 아닌 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 무대 출연이란 될 수 없다는 거절이었다. 그때는 더군다나 학생들을 동원시킨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퇴학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굳이 막을 수도 없어서 그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없다는 다짐을 받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학생들은 동경 유학생들이 하는 연극이라기 때문에 꼭 나오려는 결심을 세웠던 모양이다. 이럭저럭 겨우 질서가 잡히며 정연하게 시간을 맞추어 나오는 사람들에게 연극의 생명은 연습에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과거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연극운동이 프랑스나 독일에 있었다는 것과 또 연극과 사회의 관련이며 연극과 생활의 밀접한 관계와 또 창작의식의 활발한 활동으로 장애를 넓힐 것을 이야기했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연극이 이처럼 훌륭한 것이고 또 무대에 나서는 게 이처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는 듯했다. 거리에 나서도 토월회란 명예스러운 이름에 우쭐해서 다른 사람의 선망의 목표가 되었다. 날이 갈수록 연습도 완숙해졌고 노래도 피아노에 맞추어서 연습을 했다. 제2회 공연의 초일인 9월 15일 정각전에 벌써 아래 위층이 꽉 찼다. 와글와글 떠드는 게 당시 객석의 특징이라 위층에는 기생들이 드문드문 끼어있고 아래층은 학생들이 많았다. 첫 번에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무엇이라 거짓말을 했나란 1회 때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상연하였고 다음은 고대하던 부활이다. 막이 열리니 러시아 시골집이다. 네프리도프와 카츄샤의 사랑의 장면으로 무대장치는 이별을 하게 되는 청춘 남녀의 애타는 장면이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카츄샤의 노래가 은은히 들려와 관객은 비애에 복받쳐 박수가 요란했다. 제3막
시베리아 눈 오는 벌판은 끝없는데 거기에 서 있는 외다른 집 앞에는 깜빡거리는 희미한 불빛이 은은히 비친다. 이것은 작자 톨스토이가 노린 외로운 인생의 길을 가리키는 등불이다. 카추샤와 공작의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다. 공작은 카추샤에게 거절을 당하고 슬픔에 넘쳐 울고 떠난다. 세상의 행복도 꿈이련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벌판에 서 있는 외로운 신세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는 카추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우레 같은 박수로 막은 날이었다. 카추샤 역엔 2월 화요, 공작엔 안석주였다. 관객은 카추샤를 동정하여 카추샤와 같이 울고 만 것이다. 그같이 카추샤란 연극은 관객의 심금을 울리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던 바와 같이 큰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제2회 공연은 뜻대로 연극이 되었고 관객도 초만원을 이루어 우리들의 기분은 뛰어올랐다. 찾아온 손님들도, 애를 써서 주선해준 신문 기자들도, 무대에서나 화장실에서나 극장 사무실에서까지 다 같이 기뻐했다. 그리하여 연극이 반 후에 열빈누르란 중국 요리집에서 축배를 올리고 나중에 토월회 만세 삼창을 크게 소리쳤더니 지나가던 외순사가 만세 소리에 놀라서 들어와 안면 방해라고 종로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시달림을 받다가 우리 일행 가운데 기자들이 섞여 있어 무사히 풀려나왔다. 밤은 늦었지만 순사와 같이 가면서 노래까지 불러 요란하게 한 것은 기분의 날뛴 탓일 것이다. 이날의 수입은 600여 원으로 첫날 우리가 찾아온 돈은 200여 원이나 되었다. 그런대로 안심이다. 제2회 공연을 마치면 갈 사람은 갈 것이니 이런 불의의 편이 있을 거냐. 토월회를 처음 발기하기도 김기진과 박승희였고 애당초는 문예와 미술 방면에 뜻을 둔 동지가 모였던 곳이 토월회이나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연극을 하게 되어 1회, 2회 공연을 거듭하는 동안에 토월회의 형체는 처음의 것이 아니요 점점 순전한 연극단체로 변형이 되었으니 연극을 하자면 자연 그 방면의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제는 제법 연극인으로 행세하게 되었으니 그분들의 앞날을 빌면서 헤어지자는 것이다. 따라서 토월회의 근본 목적이 변화하는 동시에 옛날의 가족적 모습이나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섭섭한 감정이 가지가지로 솟아 눈물이 나려는 제2회 공연은 분열의 공연과도 같았다. 사랑하는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66회입니다. 이번 회는 실록 동경 유학생 안에서 박승희가 쓴 토월회 만세 부르다 연행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의하면 토월회는 김기진과 박승희가 중심이 되었고 문예와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연극이 주가 되었다라고 박승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런 내용을 다시 되돌아보니 참 흥미롭네요. 원래 처음에는 전문적으로 연극을 하려던 집단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연극을 하게 되고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한국의 근대 연극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그는 선구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1회는 실패하고 2회에서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그 2회 공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박승희가 하고 있죠. 들으신 내용 중에서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극 공연을 하고 있을 때는 동경에서 대지진이 나서 일본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한국 동포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박승희는 자신의 글 안에서 그런 학살의 와중에서 자기들은 조국에서 어쩌면 한가하게 보일 수 있는 연극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격동기에 청년 학도는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의 수치심이랄까? 살아남은 자의 슬픔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권이었던, 그리고 그래서 감옥에 다녀오고 고문을 당했던, 많은 것을 잃었던 친구들에 대해서 언제나 부채의식이 있죠. 박승희의 자기 변명 내지는 합리화에 접하고 보니 저 자신은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빚을 지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 생각을 후속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는 그냥 이렇게 마치기로 하지요. 대학원생들의 언어는 추상적이 되고 실천은 따르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열혈학사 출신의 대학원생들은 실천가의 입장에서 이론 연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노래는 마스이 수마코가 부른 카츄샤의 노래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